발전을 할 수 없는 절대농지 등에서 마치 농업시설을 활용하는 것처럼 꾸며놓고 편법으로 발전을 하는 시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공사 과정에서 나온 각종 폐기물을 아무렇게나 보관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분양률이 50%를 넘었지만 당초 2단계 사업을 약속했던 농식품부는 감감무소식입니다. 20년 이상 방치된 도시계획상 공원이 오는 7월 줄줄이 해제될 예정이지만 정부의 외면으로 전주시가 막대한 빚을 내야 할 형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밭에 버섯이나 곤충을 키우고 건물을 짓고 나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 발전 허가도 쉽고 발전 보조금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 10곳 가운데 한 곳은 실제로 농작물은 키우지 않고 태양광 발전만 노린 위장시설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의 한 농촌마을 농지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 있습니다. 버섯 재배사로 허가받은 뒤 태양광 발전만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버섯을 키우는 것처럼 통나무들이 보이기는 해도 버섯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버섯도 안 해. 다 거짓말이야, 그거. 그래가지고 참 답답해요. 나중에는 농민들 어떻게 못 먹고 살으라고 그런 것만 다 지어놓고. 전기줄 그거 늘리는 것부터도 참 불편해요. 그 전기줄 늘어진 거 안 봤어요? 농사를 지어야지 어째서 농지에다가 그런 것을 다 쌀망천지다 내주고서 나는 여기 지역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하나도 모르고 전부 외지인이 다 돌아가지고 그런 거 다 해서 만들고. 전북에서 버섯 재배 등 영농시설로 허가받은 뒤 태양광 발전을 하는 곳은 1024곳. 전라북도가 지난해 11월 점검했는데 107곳이 부적합 의심, 23곳이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2.6%가 실제로는 영농은 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만 하는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문제는 적합 판정을 받았더라도 농사를 짓는지 의심스러운 곳이 있다는 점입니다. 코앞에 민가가 있을 정도로 마을 깊숙한 곳에 자리한 태양광 발전 시설. 버섯 재배사 위에 올린 건데 땅에는 자풀만 무성하고 안에는 통나무 몇 개만 들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 한 적이 없지. 지금 그대로 입안 있을 뿐이지. 실제로 뭐 사람들이 다니면서 버섯을 갖다 판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지. 아예 생산 안 하는데 무슨 버섯을 팔아. 행정당국은 눈으로 훑어보고 사업자 의견만 듣고 재배 실적 등은 확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검합니다. 불법 의심 시설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때는 이제 뭐 가서 이제 눈으로 보고 그 정도밖에 없었죠. 어느 정도 뭐 수확이 돼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다라는 그런 기준도 없어요. 조사하는 사람 그 나름대로 그냥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태양광 발전을 노린 영농시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임실의 하수도 정비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규정에 맞지 않게 보관되면서 주민들이 먼지 날림 같은 피해를 호소해왔습니다. 임실군이 뒤늦게 공사업체에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의 한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현장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바로 옆에 폐 아스팔트와 폐 콘크리트가 뒤섞여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50m 떨어진 곳에도 각종 건설 폐기물이 널려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을 성질과 상태 등에 따라 나눠 보관하고 먼지가 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 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폐기물을 저희가 들어왔을 때 매일매일 이렇게 덮고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은 좀 있다고 봐야겠죠. 주민들은 지난해 6월 인근 마을에 하수도 교체 공사가 시작된 뒤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많을 때는 80톤 가까이 쌓인다면서 먼지가 날리는 피해를 호소하며 침출수 유출 우려도 제기합니다. 가장 심각한 게 먼지죠, 먼지. 그 먼지가 그대로 다 마시니까 농작물에도 그게 쌓이고. 취재가 시작되자 임실군은 폐기물을 치우고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하라며 시공업체에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치하도록 시행했고 앞으로 오염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 사전에 현지를 나가서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건강과 환경오염에 직결되는 폐기물 보관 처리에 대한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분양률이 50%를 넘어야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혀왔는데요. 분양률이 50%를 넘어섰지만 농식품부는 기업 유치에 집중할 때라며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에 조성공사가 끝난 국가식품클러스터입니다. 지금까지 식품 관련 업체와 연구소 등 모두 93곳을 유치했습니다. 전체 면적 115만 8천 제곱미터 가운데 62만 2천 제곱미터를 분양해 53.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7개 기업을 더 유치해 11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분양률은 60%에 이를 전망입니다. 분양률이 올라가면서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2단계 사업과 배후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그동안 국가식품 클러스터 분양률이 50%를 넘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분양률이 50%가 넘었는데도 기업 유치에 집중할 때라며 2단계 사업과 배후도시 조성을 추진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사업은 없고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2단계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익산시는 농식품부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북도와 1단계 역량 강화 및 2단계 확장 타당성 등을 위한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밀어붙이기에 나선 익산시가 농식품부를 설득해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과 배후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성과를 얻어낼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새만금호의 평균 수질이 6등급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녹색연합은 지난해 새만금호 내 수질 측정 지점 13곳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 평균이 1리터당 9.7mg으로 6등급 수준인 10mg에 육박한다며 새만금 해수 유통량을 늘리고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 전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질이 나빠졌다며 새만금호에 대한 수질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정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가 전국의 공공기관 304곳을 대상으로 민원 서비스를 평가한 결과 전북교육청이 최하 등급인 마등급을, 전라북도와 김제시, 부안군, 진안군이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는 완주군이, 이전 공공기관 중에서는 농촌진흥청만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에 포함됐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되고 20년 이상 방치된 지역을 공원에서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전주에선 15곳이 공원에서 해제됩니다. 이곳의 난개발을 막고 당초 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선 막대한 매입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을 외면하자 전주시가 빚을 내서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하가지구 옆에 있는 가련산 공원입니다. 1966년에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그동안 방치됐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7월에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한때 LH에서 전체 부지의 30%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거의 3m 산양만들한테 물어봤더니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지금 시작할 판인데 안 하잖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전주에서 해제되는 공원은 모두 15곳. 면적은 전북 혁신도시보다 1.5배 큰 1,447만 제곱미터 이릅니다. 이들 부지를 매입하는 데는 3,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했던 정부의 지원이 사실상 무산되고 도시공원 해제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전주시가 결국 빚을 내 부지 일부를 순차적으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00억 원 등 5년 동안 1,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지방채가 1,3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빚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단기간에 그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워서 개발 가능 지역에 한해서 일단 한 매년 한 300억 정도 해서 5년간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4.15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에서라도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기대한 대로 될지 알 수 없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노정현 신임 전주지검장이 취임했습니다. 노정현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바르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헌법 가치와 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국민을 섬길 줄 아는 검찰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출생인 노정현 지검장은 법무부 여성아동과장, 천안지청장,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4.15 총선과 함께 예정된 진안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4050 특위 부위원장인 한수용 씨는 진안군수 출마 회견을 갖고 자신의 경영 능력과 도시 재생 능력, 중앙 인맥을 바탕으로 진안을 무진장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안군수 재선거에는 현재 민주당 경선에만 7명가량의 입지자가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무소속 후보군에도 전 도의원과 부단체장 등 4명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육하면 흔히 학기 중에 학교에서만 하는 걸로 생각하실 텐데요. 요즘은 대학 등 지역사회 교육기관과 연계해 1년 내내 다양하면서도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못하겠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잘하나 못하나 한번 봐줄게요. 시작. 전주의 한 대학 평생교육원 강의실. 성인들만 교육하는 이곳에 방학 중인 초등학생들이 스피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과 대학이 손을 잡고 진행하는 방과 후 교육입니다. 방학 때 집에서 놀는 것보다 여기에서 발표를 기르는 게 더 좋아요. 또 다른 강의실에서는 미술 심리 교육이 한창입니다. 여행을 가면서 가지고 갈 물건을 잡지에서 찾아 도화지에 오려붙이면서 상상력과 사고력을 키워줍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보기 힘든 색다른 수업 방식입니다. 이거는 잘한다고 못한다고 없이 그냥 자기가 좋아해서 자기가 막 잘했다고 인정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전북교육청이 이처럼 학교를 벗어나 지역사회의 교육 기반을 활용해 1년 내내 운영하는 방과 후 마을학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지역사회 일자리도 창출하는 상생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국한되어 있던 교육을 모두가 함께한다. 지역 주민과 마을 주민과 학부모가 함께한다는 데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180여 지역사회 기관과 방과 후 마을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분만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위해 임산부 안심 119 구급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완주와 임실, 순창, 부안, 진안, 장수, 무주 등 분만 시설이 없는 7개 군지역 임산부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응급처치와 분만을 도울 수 있도록 경험이 있는 구급대원을 출동시켜 신속하게 이송하고 이주 여성을 위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산부 안심 119 구급 서비스는 사전에 119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 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대는 지난 2014년에 이어 6년 연속으로 올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동시에 신입생 입학금을 34만 2천 원에서 22만 8천 원으로 33%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대에 앞서 전북대와 군산대, 원광대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내 한 대학 신입생에게 시간대별 연락 요령을 숙지하도록 하고 복장 규정을 강요하는 등 군기잡기 논란이 일었던 글이 다른 대학 SNS에도 동일하게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대학은 글쓴이가 다른 대학 SNS에서는 타 학과 소속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며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구를 만드는 중국 기업 맥스파워가 군산 국가산단에 2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맥스파워는 빠르면 이달 말쯤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 6,600제곱미터 면적에 공장을 착공할 예정으로 공장이 가동되면 15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패너와 니퍼 등 수공구를 생산하는 맥스파워는 세계 100여 개 나라에 공구를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오늘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7월 익산에 소재한 현대필터산업의 관리자 A씨가 여성 부하 직원 B씨 남편의 가게에 들러 B씨의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사실이 적힌 쪽지를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B씨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규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곳에 따라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무주 영하 6도, 완주 영하 4도, 전주 영하 2도 등으로 전라북도 전역이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도 3도에서 5도에 머무르며 오늘과 비슷하게 춥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 내내 일교차가 크고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